자, 엘니뇨 라니냐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엘니뇨 라니냐를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평상시, 자, 첫 번째 평상시에 적도 해역의 이 온도, 수온과 그 다음에 대기의 흐름을 비교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은 육면체로 그림을 그려줄 거거든. 네, 자, 요게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육면체로 이렇게 자른 거야. 네, 자, 그리고 항상 지도상에서 있지 왼쪽을 서쪽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서태평양이야. 네, 이쪽이 서태평양.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태평양이에요. 지도상에서 있지. 자, 동태평양을 W로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래도 오른쪽이 무조건 동태평양이야. 네, 지도상에서. 그랬을 때 요게 적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30, 플러스 30도. 자, 그리고 요렇게 부는 바람이 뭐였지? 동, 맞아요. 이게 북동무역풍이야. 북동무역풍이 적당하게 불어, 지금 현재는. 평상시에요. 네, 그런데, 자, 대기의 흐름은 평상시에는 서쪽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동쪽에서 하강하는 대기의 흐름이 생겨. 네, 요 대기의 흐름을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 네, 자, 우리가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 구름이 생기죠. 네, 그래서 현재는 구름이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쪽에서 비가 오는 이런 그림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흐르는 해류가, 이게 뭐였지? 이름이? 자, 요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고, 네, 자, 요거를 거꾸로 한번 그려볼까? 자, 그냥 그대로 그리자. 이렇게 흐르는 해류,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네, 자, 위에 요 해류의 이름이 뭐지? 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해류. 북쪽, 맞아요. 그게 북적도 해류야. 그래, 네, 앞에서 배운 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북적도 해류야. 북적도 해류가 여기에서 적당해요. 그리고 요 밑에 해류는 뭐야, 그러면? 적도 발리, 그렇지, 적도 반류. 이것도 적당하게 흘러. 네, 그리고 자, 심해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라 그랬죠? 용승이라 그랬잖아. 네, 자, 용승이 적당하게 올라와요. 자,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이런 그림이 돼. 그래서 서태평양은 자, 고온 저기압 형상이 돼요. 자, 고온 저기압이니까 상승 기류가 발생하지. 네, 그러면은 구름이 생기면서 여기에서는 적당한 비가 와. 네, 이게 평상시야. 근데 동태평양은 자,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요. 자, 저온 고기압이니까 하강 기류가 발생하죠? 네, 자, 하강 기류 발생하면 구름은 안 생기잖아.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적당한 용승으로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돼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현재 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평상시의 흐름이야. 그 다음에 바닷물에 자 동쪽과 서쪽의 바닷물의 높이 차이를 그려볼 테니까 봐. 자 서쪽과 동쪽이 자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어느 쪽 바닷물이 더 높니? 서쪽. 지금 현재 서쪽이 더 높죠? 네. 수위가 더 높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평상시에는 저랬지만 자 엘니뇨는 이상 고온 현상이에요. 자, 이상 고온인데 어디가 이상 고온이냐가 중요해. 어디가 이상 고온일까? 태평양. 맞아요. 동태평양의 기준이야. 동태평양. 요게 중요한 거야. 동태평양에 이상 고온 현상이 생겨. 그러면 자, 그림을 역시 바닷물 이렇게 육면체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역시 이쪽이 서태평양. 그 다음에 요게 동태평양인데 자, 요 바람이 약화가 돼. 무슨 풍이 약화된 거지? 동무역. 그래, 북쪽이니까 북동무역풍이 약화돼. 그러면 북동무역풍 때문에 흐르는 요 해류도 약화가 되겠지. 네. 맞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니? 강화. 강화가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자, 요쪽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요. 그러면 하강기류가 생기지. 네. 하강기류 생기니까 비 와야 할 때 여기에서는 가뭄이 들어. 비가 안 와. 그리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산불 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지. 네. 근데 동태평양에서는 고온 저기압이야. 그러면 상승기류가 발생하죠. 네. 여기서는 비가 안 와야 될 때 아주 폭우가 내리고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용승이 약화되면서 어장이 파괴돼요. 용승 약화로 어장이 파괴가 돼.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대기의 흐름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야. 동쪽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 워커순환에서. 그러면 동쪽에 구름을 그리면 되겠지. 네. 이렇게 돼. 그리고 용승이 약화되니까 찬물이 위로 많이 못 올라와. 용승 약화야. 그러면 동쪽의 바닷물이 따뜻한 물이 표면에 더 많아지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서쪽에 자 수위를 비교할 거야. 동서쪽의 수위를 비교하면 역시 서쪽이 더 높은데 자 이렇게 자 높이 차가 어떻게 되니? 완만. 높이 차가 평상시보다는 약해졌지. 높이 차가 줄었지. 네.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잘 봐. 평상시에는 이거는 동풍이지요. 네. 근데 엘니뇨 때는 서풍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평상시보다 서풍이 강하면 뭐다? 엘니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이제 라니냐를 배워.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이에요. 역시 어디가? 동태평양. 동태평양에. 그러면 이것도 자 육면체로 바닷물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닷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잘 봐. 이게 화살표가 길어졌어. 강화. 자 뭐가 강해졌다는 뜻이죠? 동무역.
북동부 역풍이 강해져.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강화가 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약화가 돼. 네. 그리고 자, 이쪽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이쪽에 구름을 두 개를 그리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서태평양은 자, 그다음에 동태평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쪽은 더 고온 저기압이에요. 더 고온 저기압이라는 말은 평상시보다 더라는 뜻이 되겠지. 네. 그리고 동태평양은 더 저온 고기압이에요. 그러면 여긴 역시 상승기류 발생하지? 네. 상승기류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폭우, 홍수가 일어나요. 우리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구름 하나에서 두 개로 그렸잖아, 선생님. 그 네. 다음에 오른쪽 동태평양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용승이 강화가 돼요. 자, 용승이 강화되면서 이제 찬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면까지 올라와. 용승이 강화가. 자, 그러면 용승은 심해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는 거잖아. 네. 심해에 있는 물은 어때? 온도가 굉장히 낮았지. 네. 용승이 강화되면은 매우 이게 자, 한파 내지는 냉해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매우 춥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그리고 동서쪽에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봐. 동서쪽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훨씬 더 커지죠. 네. 이쪽이 서쪽과 동쪽의 수위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어. 이게 엘니뇨와 라니냐를 평상시와 비교하는 그림이에요. 요 그림만 제대로 잘 이해하잖아? 그러면 설명으로 나오는 거 모두 다 풀 수가 있어.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로 외워야 돼요. 알겠니? 요 그림 네. 3개 그려놔야 돼. 설명까지 쓰고. 네. 네, 그리세요. 그렸어요. 다 했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설명들을 조금 더 배워야 돼. 자, 거기에 이제 설명이 나왔죠. 워커 순환이 뭔지 나왔지? 네. 워커 순환이 뭐냐? 자, 우리는 아까 그림에 대기 순환을 그렸잖아. 네. 동서 방향의 커다란 대기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리고 남방진동이라는 말이 나와. 자, 남방진동은 자, 동서방향의 고기압, 저기압이 바뀌지. 네. 왜냐면 자, 평상시에는 동쪽이 고기압이었고 서쪽이 저기압이었잖아. 네. 그런데 엘니뇨 때는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이 돼. 그러면 동서방향의 기압이 변하는 현상이 나오잖아. 네. 이거를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걸 남방진동이라고 불러요. 자, 거기 봐봐. 동서방향의 기압 분포가 자,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거를 남방진동이라고 불러요.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이지. 그때 이제 남방진동 지수를 가지고 남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거기에서는
선생님이 섬 이름을 안 해줬는데 하이티 섬 기압에서 다윈 섬 기압을 빼준 것을 우리는 남방 진동 지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타히티 섬은 어디에 있는 섬이냐면 동태평양에 위치한 섬이에요. 네. 그리고 다윈 섬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섬이야. 알겠니? 네. 그러니까 동태평양엔 타히티 섬이라는 게 있고 서태평양엔 다윈 섬이 있는데 그 두 개 섬의 기압의 차이를 우리는 남방진동 지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남방진동 지수가 플러스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타히티 섬 기압이 다윈 섬 기압보다 높다는 얘기지. 네. 평상시보다. 맞죠? 그 네. 얘기는 동쪽이 고기압이란 뜻이지. 네. 그러면 얘는 뭐니? 엘니뇨냐 라니냐냐? 라니뇨? 그렇지, 라니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일 때 남방진동 지수가 마이너스면은 이게 엘니뇨가 되죠. 네. 이렇게 남방진동 지수를 이용해서 엘니뇨 라니냐를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있지? 이렇게 나와요. 자, 동태평양 해수의 수온 편차. 자, 수온 편차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측 수온에서 자, 평상시 수온을 뺀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동태평양 해수의 수온 편차라 그랬지. 네. 자, 이게 플러스라는 말은 동태평양의 관측 수온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니? 네. 그러면 엘니뇨일까 라니냐일까? 엘리뇨. 그렇지, 엘니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마이너스면은 관측 수온이 더 낮다는 얘기잖아. 동태평양이 수온이 낮아졌으니까 라니냐가 되지.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걸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동태평양의 해수의 수위 편차. 수위라고 하는 건 물의 높이예요. 네. 자, 역시 관측 수위에서 자, 평상시 수위를 뺀 거예요. 자, 이게 플러스면 이게 뭘까? 엘리뇨. 엘니뇨 맞아요? 뭐, 자,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려줬던 거를 이거를 세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관찰을 해봐.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수위차가 있었지. 네. 근데 엘니뇨 때는 이 차이가 줄었어요. 이렇게. 네. 라니뇨 때는 이 차이가 더 심해졌어. 네. 그러면 동태평양 이쪽이니까 이게 평상시 수위, 여기가 관측 수위, 여기가 관측 수위야. 네. 그러니까 관측 수위 여기서 여기 빼면 플러스지. 네. 더 높잖아, 동쪽이. 그러면 엘니뇨 맞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가 라니냐가 되지. 네. 맞아요. 잘 계산 잘하네. 요거 기억을 요거 꼭 잘해줘야 돼. 그리고 요것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서태평양으로도 나올 수 있지, 문제는. 네. 그러면 반대로 해서 그래야 돼,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자, 평상시보다 자, 서풍이 강하다. 서풍이 강하면 이건 뭐라고요? 엘리뇨. 엘니뇨. 그 다음에 동풍이 강하면 평상시보다. 라니뇨. 맞아요. 강하면 라니냐이다.
이것도 풍향으로도 풍속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 네.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엘니뇨 라니냐를 문제를 낼 때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 자,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말의 용어예요. 엘니뇨 남방진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엘니뇨 라니냐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해수의 온도 변화를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지. 네. 그래서 엘니뇨는 뭐라 그랬냐면 이상 고온 현상,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 동태평양의 해수 수온이란 얘기잖아. 네. 해수 수온 변화를 말하는데 이에 따라 뭐가 변하니? 기압? 대기 기압에 그렇지 기압 풍포가 변하잖아. 네. 그래. 자, 이처럼 자, 해수 수온과 기압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네. 해수 수온과 그 다음에 기압 분포는 또는 상호작용한단 말이야. 상호작용하여 변한다. 맞죠? 네. 이것을 자,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엔소라고 불러요. 엔소. ENSO, 엔소라 한다. 그러니까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는 말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설명이야.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됐어? 네. 그림으로 잘 외워야 된다.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넘겨보면 뭐가 나오냐? 지구의 기후 변화의 요인들을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지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 기후 네. 변화 원인 중에 지구 외적 요인인 천문학적 요인이 있어. 지금 제목이 중요해. 지구 기후 변화 요인이에요. 자, 그럴 때 선생님은 천문학적 요인을 먼저 설명할 거야. 천문학적 요인. 이거는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불러요. 자, 이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에는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세차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약, 자, 얼마 주기죠? 26,000년. 26,000년 주기로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어요. 자, 26,000년 주기로 해서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는데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불러.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현재 그림하고 13,000년 후에는 어떤 그림으로 변하는지를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 네.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리고 자, 태양이 현재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열십자를 그릴 거야. 네. 그리고 지구가 현재는 이게 현재야. 지구가
요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리고 요게 적도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구가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림을 그리겠지. 네. 자, 이쪽이 태양과 멀죠. 네. 원일점이라고 불러. 자, 요거를 근일점이라 불러요. 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북반구에 위치하지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선생님은 북반구를 중심으로 계절을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가 돼요. 북반구하고. 네. 자, 원일점에서는 북반구, 자, 적도 위쪽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네. 여름이에요. 그리고 근일점이 겨울이 돼요. 북반구에서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자, 공전 방향은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봄이 되고 이쪽이 가을이 되는 거겠지? 네. 이게 현재야,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13,000년 후에는 자, 어떻게 변하냐면 자, 역시 태양은 이쪽에 있는데 지구의 자전축 경사 방향이 이렇게 변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열십자를 그리면 자, 이게 원일점이죠. 똑같이 태양에서 먼 점. 네. 이때가 겨울이 돼요. 여긴 근일점인데 네. 여기가 여름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게 겨울이면 여기는 가을이 되겠죠. 네. 여기가 봄이 되겠죠. 알겠니? 태양을 중심으로 열십자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 열십자가 아니야. 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설명을 할 거야. 자, 지금 봐봐. 현재는 자, 원일점은 여름이죠. 네. 자, 선생님은 북반구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어요. 여름은 태양과 멀 때 여름이니? 네. 먼 여름이에요. 그러면 여름은 더운데 태양하고 다행히 머니까 덜 더운 여름이지.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근일점은 지금 북반구야 역시 겨울이라 그랬죠. 네. 겨울은 추워. 근데 태양과 가까울 때 겨울이지. 네. 가까운 겨울. 자, 그러면 자, 겨울은 추운데 다행히 태양과 가까우니까 덜 추운 겨울이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 작아져요. 작아진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남반구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남반구는 자, 여기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봐봐. 자, 남반구는 자, 이거 북반구야. 네. 자, 선생님은 북반구를 중심으로 쓴다 그랬어요. 북반구. 근데 남반구 한번 예를 하나만 들어줄 테니까 봐. 자, 원일점은 계절이 겨울이에요. 네, 태양과 멀 때 겨울이지. 네. 먼 겨울. 그러면 더 추운 겨울. 이렇게 되겠지. 네. 겨울인데 가뜩이나 추운데 태양과 멀리 있어. 더 추워. 그러면 근일점은 여름이 되죠. 네. 태양과 가까운 여름이지. 네. 가까운 여름이면 더더운 여름이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연교차가 커진다지. 네. 현재보다 연교차가 그냥 커진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하자. 연교차 크다. 그 다음에 위에도 연교차 작다. 알겠죠? 네. 근데 현재에서 이제 13,000년 후, 자, 요걸 비교해보자. 13,000년 후. 자, 원일점은 뭐가 변해? 이거 북반구라 그랬어요. 겨울이 됐죠. 네. 태양과 먼 겨울이지. 네. 마치 남반구처럼 변해버리죠. 네. 그래서 더 추운 겨울이 돼요. 그리고 근일점은 여름이야. 태양과 가까운 여름이야. 더 더운 여름. 그리고 연교차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북반구에서 현재에서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연교차가 작았던 놈이 연교차가 커졌으니까 연교차는 증가한다.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지. 네. 이게 바로 이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런데 세차 운동은 항상 지구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거든. 네. 근데 세차 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약간 아리까리한 것. 자, 그 그림을 오른쪽 요 설명은 이해됐지? 네. 자, 요거 지워버리고 이제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렇게 지금 현재 기울어져 있잖아. 네. 요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뜻이야. 요 네. 축이. 그러면 이쪽에 있던 축이 왼쪽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 네.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구의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지? 네. 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세차 운동이야. 그러면 세차 운동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또 뭐가 나오냐면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예요. 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약 4만 1,000년 주기로 해서 약 4만 1,000년 주기로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21.5도부터 24.5도까지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자전축 경사각이 23.5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봐봐. 자전축 경사각이라는 얘기는 현재 요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네. 근데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더 많이 누워. 그러면 이게 기울기거든. 여기에서는 네. 이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왼쪽이 오른쪽으로 변하면 커질 때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네. 오른쪽이 왼쪽으로 변하면 작아질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네. 알겠니? 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그릴 건데 네. 지금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자, 아까처럼
자, 태양은 이쪽에 있고요. 기울기가 거의 많이 서 있지, 얘는. 네.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게 현재야. 아, 이렇게 현재라고 하지 말고, 요 놈이 요렇게 변하면 커질 때, 요렇게 변하면 작아질 때로 해석할 거야. 네. 그러면 커질 때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자, 요게 태양은 역시 이쪽에 있는데, 기울기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많이 눕게 그려. 네. 자, 이렇게 많이 눕게 그릴 거예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자, 사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북반구에 자 원일점은 역시 여름이죠. 네. 근데 커질 때 해안 쪽으로 북반구가 더 많이 기울었지. 네. 그러면 태양이 고도가 더 높아져요. 태양 고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태양이 더 높게 떠 하늘에. 네. 그러면 낮의 길이가 현재보다 길어져. 그러면 낮이 길어지면 여름이 덥잖아. 네. 근데 더 더운 여름이 되겠지. 네. 이렇게 되는 게 현재보다 커질 때. 그리고 근일점은 현재보다 커지면 겨울인데 봐봐. 태양이 적도 위쪽으로 거의 못 들어오잖아. 네. 이 그림을 봐봐.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데 북반구 적도 위쪽에 지금 기울기 오른쪽이 북반구인데 태양빛이 북반구에 거의 안 들어오지.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북반구는 태양 고도가 더 낮아져. 태양 고도가 더 낮아진다. 그러면 자, 밤이 길어져. 네. 근데 겨울에 추운데 밤이 더 긴 겨울, 더 추운 겨울. 그러면 연교차 크지요. 네. 연교차는 커진다 이렇게 되겠지. 현재보다 커지면 연교차도 커진다. 근데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작아질 때. 자, 원일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하는 거지, 작아지니까. 네. 그러면 여름인데 태양 고도가 현재보다 낮아져요. 네.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여름이 태양이 더 낮게 떠. 그러면 낮의 길이가 짧아져요. 네. 즉 무슨 얘기냐면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네. 그러면 여름이 더운데 다행히 낮이 짧아. 덜 더운 여름. 그 다음 근일점은 역시 겨울인데 태양 고도가 더 높아져요. 현재보다 더 높아지니까 자 밤의 길이가 더 짧아져. 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덜 추운 겨울이죠.
네. 그러면 연결차가 작아지죠. 네. 네, 이렇게 외우면 돼. 이해됐니? 네. 이게 두 번째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 자, 얘는 공전 궤도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 약 10만 년 주기로 공전 궤도 이심률이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현재 그림하고 자, 현재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현재. 그리고 태양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태양이 있어.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쪽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네. 원일점은 역시 계절이 뭐야? 여름이. 여름이에요. 북반구에. 그 다음에 근일점은 북반구에서 겨울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변하면 커질 때고 이렇게 변하면 작아질 때로 해석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커질 때는 그림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변해. 그래서 태양이 이쪽에 있고요. 역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일점은 역시 계절은 변하지 않네. 여름이죠. 네. 근일점은 역시 겨울이에요. 북반구 기준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작아질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렇게 변해. 그래서 역시 원일점 여름, 근일점 겨울이에요. 자, 이 두 개의 그림을 이제 비교할 텐데, 자, 공전 궤도 이심률이 현재보다 커질 때. 자, 커질 때 비교 그대로 해봐. 원일점은 여름이죠. 네. 여름인데 태양과 더 멀어지죠. 네. 더 먼 여름이 돼. 커지면. 그러면 덜 더운 여름이니? 네. 덜 더운 여름이 되죠. 그 다음에 근일점은 역시 겨울인데 태양과 가까운 겨울이 되죠. 네. 맞니? 네. 태양과 더 가까워졌잖아, 이 거리가. 네. 그러니까 덜 추운 겨울이죠. 네. 그래서 연격차는 작아지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자체가 변하지. 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현상을 배울 때는 태양과 거리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었잖아. 네. 그때 여기에서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근일점, 원일점일 때 거리가 달라져. 그러면 태양과 멀어질 때는 태양에서 입사되는 에너지가 지구에 적게 들어와요. 그거를 네.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 공정궤도 이심률이 현재보다 작아질 때는 자, 그림 그대로 해석을 해봐. 원일점은 여전히 여름인데 자, 현재보다 더 가까워졌죠. 태양이 거의 중심으로 와요. 네.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운 여름이 돼요. 네. 그러면 더 더운 여름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근일점은 겨울인데 현재보다 태양과 먼 겨울이 돼요. 네. 그래서 더 추운 겨울이 되죠. 그래서 연교차는 커지죠. 네. 이게 바로 자 지구 외적 요인의 가장 중요한 천문학적 요인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네. 됐니? 네. 그럼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네 번째. 이거는 필요도 없어, 사실.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왔니? 네 번째. 밀란코비치 주기.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세 가지 현상 배웠죠? 네. 제 세 가지 현상이 겹치는 주기가 나오겠지. 네. 자, 겹치는 주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태양에서 굉장히 멀어질 때 겨울이 돼. 그러면 지구에 뭐가 올 수 있냐면 지구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올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읽어만 봐도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태양 활동의 변화예요. 자, 태양 활동이 변하면은 자,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어떠니? 많아져요. 활발할수록 많아지겠죠? 네. 활발할수록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커져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태양의 흑점수가 많을수록 활동이 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양의 흑점수가 많으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지구는 더 뜨거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천문학적 요인이야. 지구 외적 요인. 됐니? 네. 이제 지구 내적 요인을 볼 거예요. 내적 요인. 자, 지구 내부 원인인데 이제 천문학적 요인 빼고 지구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기후를 변화시키냐면 지표의 변화. 자, 지표가 변하면 기후가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빙하 면적이 감소했다고 해봐. 자, 빙하는 하얀색이지. 네. 하얀색은 햇빛을 반사를 많이 할까, 흡수를 많이 할까? 반사. 그러면 빙하 면적이 감소했으니까 반사율이 감소하지. 네. 그러면 흡수율이 증가하겠지. 네.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돼? 증가. 기온이 상승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숲의 면적이 감소했다고 해보자.
자, 이거와 사막화는 똑같아요. 자, 숲이 감소하는 게 사막화잖아. 그치? 숲이 네. 없어지면서 사막으로 변해. 그러면 숲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까 반사할까? 음, 광합성 할 때 흡수하잖아, 식물들이. 네. 흡수율이 감소해요. 그러면 반사율이 커지겠지. 네.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내려가요. 하강해요. 사막화도 똑같아. 네. 숲의 면적이 없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네. 자,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대기 투과율 변화. 자, 이거 화산재가 만약에 이거 봐봐. 화산재가 자 떠서 태양빛을 차단을 했어. 자, 태양빛을 차단하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 하강. 하강하잖아. 이런 게 바로 대기 투과율 변화예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인간 활동. 자, 지구 내부의 인간에 의해서 과도한 개발이나 경작이나 방목이나 벌목 등의 벌목 이런 것들 한다면은 숲이 없어지는 거지. 네. 기온이 하강하겠죠. 네. 그 다음에 온실기체 방출. 그러면 어떻게 되니? 기온이 기온. 상승하겠죠. 네. 이런 등등등 이거 쭉 읽어보면 이제 다 해결이 돼요. 네. 요게 바로 지구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니?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할 거는 혹시 있어? 음, 아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지구 내부에서 자, 복사 평형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자, 복사 평형이라는 말은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하고 같을 때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요. 네. 자, 거기 빈자리에 조그맣게 그림하고 설명할 거 여러 개 써야 되거든. 네. 잘 해봐. 실험을 할 거야.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에 백열등을 하나 켜요. 백열등. 그리고 일정한 거리에 이렇게 자, A, B, C 해놓고 겹치지 않도록 자, 검게 칠한 우리통에 온도계를 꼽아놨어. 자, 그래놓고 오랫동안 방치를 했어요. 온도가 이제 시간에 따른 온도가 올라가겠지. 네. 시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할 건데 누가 제일 온도가 높이 올라갈까? A. A는 왜? 백열등이랑 가까이. 그래, 가까우니까. 근데 온도가 계속 올라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 올라가다가 멈춰야 되겠지. 네. 올라가다가 이렇게 멈춰요. 이게 A의 온도 변화야. 그러면 B도 역시 온도가 올라가다 멈추겠죠. 네. 근데 A보다 낮아. C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근데 요 부분 봐봐. 요 앞에 부분에는 온도가 올라가죠. 네. 온도가 왜 올라가? 음, 왜 온도가 올라가? 열을 계속 흡수하는.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보다 많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온도가 일정하지. 네. 여기에서는 왜 온도가 일정하냐? 흡수 에너지만큼 방출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지. 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복사평형.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윤주야, 지구도 복사 평형이 일어날까? 네.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증거 대봐.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뭐야? 음, 뭐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 아니야? 네. 지구 연 평균 기온이 약 15도, 15. 옛날에는 15도씨였는데 지금은 좀 더 올라갔어. 이게 한 18도 정도가 됐다. 네. 온실효과로. 일정하다. 이게 바로 이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증거가 되지 않겠어? 네. 그래. 이게 저 복사평형을 실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지구의 복사평형을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자, 이거 지울 거예요. 네. 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렇게 자, 숫자들이 이제 막 나와. 그리고 왼쪽에는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오른쪽은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우리가 있지.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장 쉬운 해석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이거예요. 네. 흡수하는 에너지. 그래, 지구가 흡수하는 건 태양으로부터 흡수하잖아, 에너지는. 네.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있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봐봐. 태양에서 100%의 에너지가 와요. 네. 100%의 에너지가 오는데 요 바닥이 이게 지표고 요 가운데가 이게 대기거든. 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뚫고 들어올 때 대기권에 부딪혀. 그래서 반사돼. 그리고 또 대기 중으로도 들어와요. 그리고 대기 중에서도 반사가 돼. 뭐 대기 중에 구름도 있고 막 하잖아. 네. 그러니까 태양빛이 반사돼서 바깥으로 우주로 다시 나가요. 그 네. 다음에 지표까지도 도달해. 그 다음에 또 반사해. 이걸 반사율이라고 불러. 네. 지구의 반사율은 30%예요. 그러면 윤주야, 이제 반사율이라는 거는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일까 아닐까? 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왜냐면 반사돼서 나간 거야. 네. 그러니까 100 중에 30은 지구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네. 나머지 70이 들어오거든. 네. 근데 이 나머지 70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나머지가 이렇게 2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50%.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냐면 70% 태양 에너지 중에 대기가 얼마를 흡수한다는 얘기니? 20%. 그래, 대기가 20을 흡수하고 50은 지표가 흡수한다 이런 뜻이 돼. 네. 근데 이제 자,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보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화살표를 잘 봐야 해요. 23%. 이게 잠열. 7% 대류 전도. 그 다음에 복사. 복사로 얼마가 나가냐면 102%. 그 다음 우주로 12%. 이것도 복사. 그 다음 이것도 복사인데 58%. 그 다음 요게 얼마냐면 94%. 이건 다 복사예요. 자, 이 그림의 숫자를 외우는 건 절대 바보야. 음,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방법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저 숫자는 지금 써준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네. 문제에서는. 그리고 저 숫자들 중에 어떤 숫자는 A, B 뭐 이런 식으로 가려져 나와. 그 네. A가 B보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비교하는 실험도 나올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저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 네. 자,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이제 배기가 흡수한 에너지도 있고 방출한 에너지도 있겠지. 네. 배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골라라 그러잖아. 그러면 화살표가 배기로 들어온 화살표 다 더하는 거야. 네. 배기로 들어온 화살표 다 더하라 그랬어. 옆 그림에서 배기로 들어온 화살표 몇 개 보여? 3개. 다시 찾아봐. 몇 개? 배기로 들어온 거 화살표가. 그 태양 복사 당연히 배기가 이세요? 흡수한 거 다 합쳐야지 전 그림 전체에. 아, 그럼 4개. 그래, 4개야. 그러면 숫자를 불러봐봐. 2, 23, 20, 24, 7, 102, 7, 그 다음 102, 102. 다 더해. 몇 퍼센트? 152%. 152%.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 수 있잖아. 20은 누구에게서 흡수하는 거야? 태양에게서. 네. 태양에게서 흡수했고, 23은 지표에서 잠열로 흡수했고, 네. 7%는 지표에서 대류 전도로 흡수했고, 네. 102는 지표의 복사로 흡수했어. 지표의 복사로. 그치? 네. 봐봐, 이거 다 알 수 있잖아. 얼마의 에너지로 흡수했는지. 자, 그러면 방출한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자, 방출한 에너지는 있지? 배기에서 나가나 살표 다 찾으면 돼. 그러면 이 그림에서 배기에서 나가나 살표 몇 개 보여? 1개. 어? 1개. 한 개? 다시 찾아. 배기에서 나간 거 찾으라고 그랬잖아. 2개 보이지 않아? 야, 배기에서 아, 나간 네. 거 아, 네. 화살표 끝이 배기에서 시작해서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 네. 이게 2개잖아. 네. 그래, 이거 더해봐. 얼마야? 152%. 똑같네. 거봐. 이게 복사평형이지. 58은 어디로 버렸어? 우주로, 그래, 우주로 버렸고. 94는 지표로. 이게 온실효과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은 온실효과율은 94%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네. 온실효과라는 건 배기가 지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너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네. 자, 그러면 지표로 따져볼 거야. 지표. 그러면 흡수한 에너지. 자, 흡수한 에너지는 지표로 떨어진 화살표 다 더하면 되겠지. 네. 지표로 떨어진 거 몇 개 보여? 2개. 뭐하고 뭐? 50%하고 94%. 더해봐 얼마야? 144%. 자, 이거는 태양으로부터 흡수했죠. 네. 태양에게서 흡수했고, 이거는 대기로부터 얻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방출한 에너지는 지표에서 나간 화살표 다 더하는 거. 몇 개 보여? 4개. 4개예요. 불러봐. 23%, 7%, 102%, 12%, 이거 다 더해봐 얼마야? 144%. 맞아. 그럼 똑같네. 시원하게 딱 맞잖아. 네. 이거는 자, 잠별로 대기로 버렸고요. 이거는
계류 점도로 대기로 버렸고요. 이거는 복사로 대기로 버렸고요. 이거는 우주로 버렸죠. 네. 이렇게 해서 버린 양하고 딱 맞아야 돼. 그러면 지구 전체로 한번 해볼까요?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흡수하죠? 네. 얼마 흡수했어? 20, 50, 20%와 50%. 이게 태양으로 흡수한 70%를 흡수한 거야. 네. 자, 20은 대기가 흡수했고요. 50은 지표가 흡수했죠. 네. 그러면 방출한 에너지는 우주로 버린 에너지를 찾으란 얘기야, 이제. 네. 그럼 우주로 나간 거 두 개 보이죠? 네. 그래, 12%와 58%. 이것도 해도 70이잖아. 네. 이거는 지표가 버렸네? 이건 대기가 버렸네. 네. 그래,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에 숫자 하나가 가려져 있어도 그걸 구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이게 대기복사 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복사 평형.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 마지막 페이지. 단원의 마지막. 자, 이제 지구온난화예요. 자, 지구온난화는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네. 자, 상승하는 현상인데, 자, 원인이 뭐니? 지구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 증가. 온실기체 증가 때문이에요. 온실기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메테인 또는 수증기 등등등 이게 다 온실기체인데, 이산화탄소의 효과가 가장 커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이해해보자. 연도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그림으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연도에 따라, 자, 농도가 이렇게 변해요. 자, 요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할 거예요. 확대하면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변해. 네. 근데 이게 북반구예요. 자, 북반구에서 요 꼭지점을 모두 잊잖아. 그러면 네. 계절이 겨울이 된다. 왜 겨울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겨울에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지. 네. 왜 겨울에 이산화탄소 양이 더 증가할까? 음, 니네 집에 추우면 보일러 떼잖아. 네. 난방연료 연소잖아. 네. 우리 난방연료 연소하면서 가스 태워요. 또는 석탄 쓰고 이럴 때 이산화탄소 나오죠. 네. 근데 자, 요 아랫부분을 연결하면 북반구에서는 여름이 돼요. 여름에는 왜 감소할까? 음, 식물의 광합성 때문에 감소하겠지. 네. 식물이 여름에 많이 잘 자라잖아. 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요. 그런데 있지. 자,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서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안 돼요. 그러면 남반구는 이렇게 변하겠다. 네. 자, 요거는 남반구. 자, 남반구의 변화 폭은 북반구보다 어때? 작죠? 네. 북반구가 변화폭이 더 커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 이런 그림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해수면 높이. 연도에 따라 해수면 높이를 보면 인천의 바다의 높이란 뜻이에요.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떠니? 증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이산화탄소 변화에 추이하고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죠. 네. 연도에 따라 연평균 기온의 그래프도 그려보면은 있지.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러면서도 이런 변화가 생겨. 여기에서도 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네. 네. 이게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뜻이야. 네. 그러면 지구,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지구에 나타나는 영향은 뭐가 있겠니? 빙하 면적이 감소하지. 네. 그러면서 자 해수 열팽창으로 수위가 높아져요. 해수의 높이가 높아지면 어때? 저지대가 침수가 되지. 네. 육지 면적 감소하지. 네. 그러면은 경작지도 감소하면서 식량 감소도 일어날 수 있죠. 아,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태풍 발생이 빈번해지고, 그치? 네.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사막화는 더 가속화되겠지. 네. 사막화 촉진 등등등 이런 현상이 지구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이에요. 네. 그러면 대책이 있을까? 이런 거를 막아줄 대책은 CO2 배출을 억제해야 되겠지. 네. CO2 배출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억제하려면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겠지. 네. 그래서 CO2 배출에 대한 협약이 교토 의정서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것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한동훈 걔네들 뭐 알리백이라는 거 들어봤어? 아니에요. 이게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100%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화석연료 사용한 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이걸로 제품을 만들면 니네 거는 안 사줄 거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R이 100이라는 거는 100%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그래야 우리가 니네 제품을 사줄 거야 라는 게 기후협약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막 하고 이래. 그래서 큰일이야. 지금 우리나라 이거 이래다가는 전 세계 이 세계에서 뭐라고도 경고를 하냐면 야 니네 태양 에너지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나 이런 발전량을 더 늘려가지고 전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니네 점점 양을 줄였어. 니네 거 제품 안 살 수도 있어. 막 이런 경고가 나와. 네. 이런 게 다 국제적 협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숲을 가꾸는 거죠. 네. 숲의 면적을 늘리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질문. 딱히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거 역시 또 외워야 되겠죠.